안녕하세요. 두목TV 밑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철학, 예술, 역사, 정치, 경제 5가지의 개념을 생각의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내 설명하는데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지적 무기를 찾는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소개하는 어른의 교양입니다. 책을 좀 살펴보면 책은 5가지의 개념을 담아서 그런지 표지는 5가지의 색의 책 그림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뒤쪽은 5가지 개념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께도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하고 내지 디자인도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른의 교양, 저자 천영준, 출판 21세기 북스입니다. 지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생각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철학, 예술, 역사,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실전 인문학을 표방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의 팍팍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적 도구라 소개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대일수록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연대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게 어른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 살짝 삐딱해져 본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5가지 분야를 다루면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30명의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통찰을 담았다. 저자는 어른이라면 어설픈 지식으로 가르침을 설파하는 소위 꼰대됨을 지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사실 읽다 보면 그 역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활자로만 읽고 넘겨버리기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묵직하게 느껴져 심호흡이 필요할 정도다. 어쩌면 그 역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멘털 붕괴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자신의 인생관이 지나치게 긍정론 위주는 아닌지 재점검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며 걱정만 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29쪽. 그동안 여러 서적들에서 부정적 마인드보다 긍정적 마인드가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데 필요하다고들 했다. 어차피 사는 건 피곤하고 고달프니 있거나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 키득거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말이다. 더구나 하루키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지 않았던가. 한데 몰랐다. 세네카가 긍정보다는 부정을 삶의 정수로 보았다는 것을. 물론 염세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전략적 비관 예측을 통해 갑자기 닥친 불행에 견딜 수 있는 멘탈을 키우라는 주문은 잘 될 거라고 무조건 긍정했다가 밀려든 실패에 무너지는 것보다 나은 인생관이라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하나부터 10까지 시시콜콜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될 것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 사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과 비관은 환영받기 어렵다. 물론 세네카도 존재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부정이나 비관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패를 예측해 시작도 하기 전에 멘탈 관리를 하다 보면 아예 시작도 못할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그럴 바에야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잘 되는 쪽으로 쏟아붓는 게 현명할지도 모른다. 결국 적정한 지점을 찾는 건 본인의 몫이다. 행복은 무한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많은 행위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작은 감정들의 집합체일지 모른다. 45쪽. 인간의 사회와 구성은 예나 지금이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가 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소확행을 2000년 전 아테네의 한 학당에서 에피쿠로스가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가 추구한 쾌락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었던가. 규정 전문가들은 합법의 밝은 만큼 편법에 대해서도 밝다.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뒤에서 부리는 농간이나 변칙도 많다. 나치 독일의 부역자들과 한나라 무제시대의 형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의는 그런 사람이 상층부를 차지한 조직은 언제든지 붕괴하고 분열한다고 경고했다. 이제부터라도 법과 사리를 균형감 있게 운용하는 리더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졌으면 한다. 161쪽. 책 속에 등장하는 한 꼭지의 이야기로 에피쿠로스, 베게트, 히틀러, 가의, 노스 등 위대한 사상가들을 제대로 알 순 없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과 철학을 엿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더구나 아는 길로 들어설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 어른이 되기 위한 지적 도구로 이 책은, 아니 한 꼭지로도 충분하다. 또 그들의 이야기에 저자의 사견이 더해져 독자가 자신만의 사유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다. 사유하여 존재가 생겨나기에 태어남이 있다. 50쪽. 인간은 변하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통해 기회를 얻는 존재다. 167쪽. 솔직히 처음에는 잘난 척하는 저자의 지적 소비로 치부했다. 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내용에 빠져들면서 진심 미안해지고 무릎을 꺾게 된다. 저자가 펼쳐놓는 전혀 다른 5개의 분야의 지식은 해박한 정도를 넘어서 내 얕은 지적 수준이 단편적으로도 이해의 한계를 넘나들게 만든다. 그의 정체가 궁금할 정도다. 그리고 경제학자 노스의 경로 의존성에 대한 설명은 영화 기생충의 연교가 생각났다. 지인의 소개만으로 집안 도우미를 뽑던 장면이 바로 경로 의존성이 설명하는 관성이 아닐까 싶다. 또 SNS에 좋아요에 목말라 하며 인정 자본이 아닌 자신에 대한 공부를 통해 얻는 성찰 자본이 중요한 시대라는 저자의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 한 권으로 어른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줄치고 메모하며 곱씹고 새길 만한 글들이 넘쳐난다. 여러모로 짧지만 강렬한 책이다. 저와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